자, 이어서 개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옆 동네 엘리트 유선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아주 중요한 지표는 좀 없더라고요. 네, 사실상 오늘은 중요하다고 보이는 지표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되는 지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 지표는 WASD 보고서라고 해서 미국에서 발표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음식에 대한 공급망이 정확히 말하면 쌀, 밀, 뭐 귀리, 설탕, 면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지표다 보니까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난 스케줄을 좀 보게 된다면 그래도 중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쪽 관련한 뉴스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부양책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글이 많은지 그것에 따라서 오늘 항생지수가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0.4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그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들었던 것처럼 함부로 부양책을 쓰기는 좀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라서 정말 얼마나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단계적으로라도 부양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이죠? 네, 일단은 중국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좀 커다랗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4.6%가 나와주면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지금 생산 쪽 관련한 물가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일단은 원유 가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위안화가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미중 관계에 대해서 재미난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워싱턴 WSJ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중국이 미국 쿠바에 도청 기지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냈는데 백악관과 그리고 쿠바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으로 부정확하다, 허위 보도다라고 보도를 내면서 일단은 좀 가라앉는 분위기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의 YCC 있잖아요. 그러니까 YCC 조치와 관련된 뉴스가 새로 나왔어요. 조치가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일본 쪽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굳이 지금 YCC를 폐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YCC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조가 나온 만큼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튀어오르게, 사실 YCC가 끝나는 구간에서 위안화의 가격이 튀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시간이 늦춰질 것 같다. 혹은 YCC 조정은 조금 머나먼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정도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YCC를 좀 언젠가는 포기하겠지만 이 포기하게 됐을 때 진짜 뭐 국채 금리가 너무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너무 급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별 뉴스를 한번 들어볼 텐데 지금 테슬라가 급등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GM마저도 얼마 전에 포드였는데 GM마저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저는 이거를 라이브로 이제 듣고 있었는데요.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듣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는 4시 이전에는 GM과 뭐 테슬라가 뭐 트위터의 공간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라라고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실질적으로 4시 반 언저리에 GM과 테슬라가 우리가 서로 충전기에 대한 규격을 공유를 하기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한 뉴스가 되는 게 원래는 이제 전기차의 충전 표준 규격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CS라고 하는 컴바인
차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전 세계 규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더 많은 제조사가 쓰더라도 결국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더 많이 도로 위를 누비다 보니까 결국 이 테슬라의 힘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이런 자신의 전기차 규격에 대해서 원래 예전에는 돈을 내야지만 우리의 규격을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포지션에서 최근에 이거를 모든 회사들한테 오픈해 줄 수 있다, 라이센스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전기차 회사 중 2위라고 불리는 포드가 조인을 사실 몇 주 전에 했었죠. 예, 그 이후에 사실 포드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GM이나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선택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GM마저도 조인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테슬라의 충전 규격 자체가 일단은 미국 쪽에, 특히 북미 쪽에서는 표준으로 굳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사실 테슬라가 이런 회사들과 GM이나 포드들한테서 로열티 같은 것들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 회사들의 이제 수요를 쓰고 있는, 이제 저 회사들의 자동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매달 사용하는 사용료가 증가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 쪽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면 슈퍼차저에서 우리가 그 슈퍼차저가 사실 다른 곳보다 좀 비싸잖아요. 그 충전을 할 때.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쪽의 전기차 충전소가 더 좋다는 게 사실 대부분의 중론인데요. 이게 조금 더 테슬라의 충전 규격 자체가 조금 더 빠르기도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결제 앱을 쓸 때 만약에 어댑터를 쓰거나 혹은 아니면은 타사의 전기차 페이먼트를 쓰게 되면 뭔가 좀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전기차를 타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대부분의 사용자 평을 들어보게 되면은 테슬라 쪽의 전기차 충전이 더욱더 우월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만 여기서 추가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시면 차지 포인트는 좀 떨어지고 있죠. 사실 이 차지 포인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차지 포인트를 써서 자사의 차를 충전하려면 어댑터를 갖고 와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테슬라 자동차나 뭐 GM이나 아니면 포드마저도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을 쓰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또 다른 뭐 일단 충전 어댑터를 연결을 해야 되거나 차지 포인트에 추가적인 가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차지 포인트에 쓰던 사람들이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를 쓰게 됨으로써 조금 더 수요가 떠나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예상치가 있어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충전기 사업을 따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 만약에 정말 북미 지역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시도도 못 해보고 뭐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제 GM도 테슬라 슈퍼차저, 포드도 테슬라 슈퍼차저,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모든 전 라인업이 $7,500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모델 3가 이제 토요타 캠리보다 싸졌고 그러면 토요타 많이 테슬라 많이 사겠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됐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서 기소를 당했는데요. 일단은 기밀문서 취급에 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자신의 이제 자택으로 가져갔다라는 혐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방법원에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냐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런 부분을 통해서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을 살펴봤을 때 재미난 게 트럼프가 이런 내용 관련해서 이거를 나를 몰아가는 거다. 일부러 이제 대통령이 못되게 몰아가는 거다라고 이제 트루스 소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효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저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에도 그랬고 사실 이미 뭐 여러 가지 뭐
기소된 유기견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민소도 지금 음. 기소된 게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말 못할 그런 것 사태로 인해서 좀 기소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기소 사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일단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진짜 저런 일을 하는데도 지지율 안 떨어지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볼 뉴스가 넷플릭스에 가입자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원래 넷플릭스 가입자는 우리가 실적 발표 때마다 보는 거지 지금 중간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뉴스가 나온 걸까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매일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사실상 패스워드 쉐어링을 이제 암호 공유를 그만두고 나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번에 다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보시다시피 거의 코로나 시절만큼 거의 암호 공유가 금지된 이후에 거의 3배로 데일리 이걸 서브스크라이버 가입이라고 하는데 데일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유료 가입자 수가 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미국 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에서 여러모로 저런 식의 전환을 꾀하는데 여러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는 뉴스네요. 사실 제가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암호공유가 이제 철폐된 뒤로는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가족에 있는 일원을 만약에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일원을 애드업을 하려면은요, 추가를 하려면 거의 뭐 제가 따로 내는 것보다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수준에서 2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에서 매달 금액을 내고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나서 이제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하나의 아이디로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이 집대로 가입을 하고 또 요 집에 사는 사람은 요 집대로 가입을 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어떤 식의 암호 공유로 막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발표된 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할 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IP 주소에 따라서 이제 이 패스워드 공유를 막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생각해보면 집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가 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다른 집에 가서 제 아이디를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호텔에 가서 제 아이디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막히기 시작을 한다면 사실 저는 시장에 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열릴 텐데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네, 지금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15개월간의 금리 인상 여정이 이제 멈출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더 투표를 해서 컨센서스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긴축의 효과는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안 그래도 뉴욕 공기는 좀 괜찮아졌나요? 캐나다 산불 때문에 지금 공기가 많이 안 좋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이제 뉴욕 공기는 이제는 나가도 원래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밖에 나갔을 때 기침을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화가 완료가 돼서 이제 제 공기청정기도 돌아가는 게 멈췄고요. 그리고 밖에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뿌옇게 빨갛게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가라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과 뉴저지 쪽에서는 학생들에게는 집에서 수업을 듣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미국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눈 온다고 학교 오지 말라고 하고 폭풍 사이클론이나 이런 거 당연히 학교 가지 않아야 되는데 공기 안 좋다고 학교 가지 말라고 하고 참 그걸 좀 잘 쉬죠.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눈이 오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집 밖으로 못 나갈 정도로 눈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면은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별 기업 뉴스들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프랑스에서 이번에 에어비앤비가 조치 이제 루폴이라고 하는데 이제 뒷구멍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텍스 세금 관련해서 돈을 안 내는 정확하게 말하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단기 주택 임대를 해주는 사업자들에 관해서 세금 관련해서 원래 봐주던 것들을 이제 취소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단기 주택 임대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프랑스 쪽의 조치가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그리고 세금에 대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전력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삼성과 애플의 생산 기지에 관해서 악영향을 줄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량이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타겟의 목표 주가를 다운그레이드하는 바람에 타겟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실적 발표됐던 이게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도 과거에 좀 관심 가졌던 종목들이라 그 실적 좀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오늘 발표된 어닝으로는 도큐사인과 니오가 있는데 어제와 오늘 발표된 어닝으로는 도큐사인과 니오가 있는데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 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니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어제도 엊그저께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매출에 대한 미스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가이던스마저도 전 쿼터에 비해서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니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가능성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초반 분위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3대 지수가 그 테슬라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5% 출발부터 힘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0.27% 오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다우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0.09% 약보합권입니다. 요즘에 항상 그랬었죠. 저는 기억이 장 초반 분위기는 별거 없는데 뭐 자고 일어나 보면 되게 크게 좋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 오늘도 그런 그 한 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자, 계속 한번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보면은 요즘에 다시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392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그 엔비디아가 전고점 찍었던 게 얼마였었죠? 400달러가 좀 넘었었죠. 자,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도비도 어제 그 AI 툴 신제품 공개를 했었잖아요. 최근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3.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충전 시스템을 이제 GM과 포드마저도 테슬라 걸 쓴다고 하고 그러면 GM 차량 차주분들, 포드 차량 차주분들 이제 슈퍼차저에서 전기를 충전하게 될 때는 당연히 이제 다 테슬라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되겠죠. 이런 기대감들이 테슬라에게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25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GM과 포드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종목 볼 텐데, 일단 오늘 얘기 나왔던 그 종목들 볼게요. 카바나는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었죠. 카바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약간의 회계의 그 변경 상황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 좋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카바나의 경우에는 그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었어요. 어제. 사실 그 시기에 시장 예상치는 600만 달러 적자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적자가 아니라 2분기에 우리는 5천만 달러로 흑자로 돌아설 거야 라고 이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어제 56%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 폭등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10.9%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도 참 정말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가 이게 기업이 좀 회복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큐사인 조금 전에 그 실적 나왔던 거 유선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 초반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사인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일단 매출도 12.3% 증가했고 이익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소식이 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덕분에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면서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대감이 좀 컸었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더 크게 올랐었는데요. 장 초반은 약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5%.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음봉 보이시죠? 음봉 보이시는 것처럼 시간의 거래보다는 시초가가 약간 낮게 출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니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도 이제 그 별로 좋은 판매량을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어떨까요? 희한하네요. 분명 시간의 거래에서도 안 좋았었고 그리고 니오의 판매량 그리고 매출 모두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들이 공장의 문을 닫고 그리고 파산에 들어가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중국에만 거의 70여 개 전기차 기업들이 있는데 비아디 뭐 몇몇 기업 빼고는 제대로 된 곳 없습니다. 화웨이도 포기했고요. 헝다도 포기했고요. 그런데 니오가 매출도 안 좋고 판매량도 줄어들었는데 올라가고 있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시장 현상은 이렇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으니까요. 유선남님께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은 사실 저도 니오가 올라가지고 왜 오르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딱히 뉴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니오뿐만이 아니라 엑스팽도 같이 오르는 걸 봤을 때 지금 중국 전기차 주식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오늘 보니까 오늘 엔비디아나 AMD 평소에 잘 나가던 주식들이 오늘도 잘 나가는 것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유선함과 함께 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밤에도 참 신나는 미국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